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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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쉽게 아이들이 발음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엄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단어는 아이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큰 존재일 수밖에 없는 타이틀이겠죠.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큰 존재. 그래서일까요? 전 엄마라는 타이틀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타이틀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수정해 나가면서 주어진 업무를 하면 되었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고 또 나도 또한 엄마 노릇이 처음이고 엄마 역할, 부모 역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내가 아이들 옆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초롱초롱한 아이가 불완전한 저를 보고 배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전 오랫동안 일하는 엄마였습니다. 항상 일을 해왔고 첫째 아이를 낳고도 쭉 일하는 엄마였어요. 둘째를 낳기 전날까지 일을 하였고 또 둘째를 낳고 두어 달 후부터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저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일 자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매일 사람들과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각국의 사람들이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3년 정도를 함께 일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 떠나는 형식이었습니다. 브라질, 유럽, 호주, 미국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들이었죠. 물론 다국적 나라 사람들이 모인 장소여서 국제 언어인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대부분이 미국 회사가 본부가 많은 프로젝트여서 미국인들이 많았고요. 영어를 사용해서 좋았냐고요? 아니요. 영어는 언제나 저에게 넘기 힘든 산이었고 하기 싫은 숙제 같았습니다. 즐기면서 일할 만큼 영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만큼 영어가 되지 않은 한계에 좌절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비영어권 나라 사람들과의 영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로서로 제2 외국어라는 그릇 안에서 만들어진 언어로 소통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까지 일한 곳은 대부분 미국인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회의에 들어갈 때면 그들은 비영어권 사람들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거나 또 속도를 조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팅의 내용을 100% 흡수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라는 거야. 입 좀 벌리라고, 말을 좀 먹지 말라고, 내뱉으라고 이렇게 속으로 소리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었는데요. 제 미국 상사는 이 회의록을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쓰는 형태가 아닌 에세이 같은 형태로 본사에서 누군가가 오늘 이 회의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펼쳐들었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녹음기 하나 들고 회의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 녹음해서 듣고 또 안 들리면 해당 외국인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물어보고 그 이야기 내용을 구어체해서 다시 문어체로 바꿔가며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미국 분이었는데요. 저에게 항상 야 그레이스야, 너 왜 집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니? 아이들에게 왜 그 기회를 안 주는 거니?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외국인들과 일하고 대부분인 미국인들과 일하면서도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어가 힘들었던 만큼 저는 집에 와서는 영어의 영자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바닥부터 내려가서 차근차근 해야 했던 이유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같은 팀에 미국 놈이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선 이놈은 같은 팀으로서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상사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또 뭐 상사가 같은 미국인이고 하다 보니 대화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일을 하면서 이 아이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애국심은 아닌데 한국인이라서 또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영어 공부는 불타올랐습니다. 집에 와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지, 저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미리 종이에 적어서 연습하고 또 미국 상사에게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하는 한 A4 용지 4-5장 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메일을 막 보내고 이러한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영어가 확 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가 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내가 전달하려는 생각과 이야기가 언어라는 한계에 부딪혀 스탑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 아이의 한계를 언어로 막히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프로젝트를 끝으로 저는 육아맘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육아맘이 되었을 땐 저는 다시 일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면서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지금은 아이 옆에 있어야 할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다 다릅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닐 때는 다른 회식이나 제 개인 일을 최대한 없애고 일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첫째 아이. 스스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이. 어느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자리 잡아 손톱을 물어뜯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면서 아이 생각을 듣고 공감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보고 성장해 나가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을 함께하면서 아이가 수다쟁이가 되어가고 본인 생각과 의견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손톱 물어뜯는 습관도 고쳐가면서 아이는 스스로 본인도 잘하는 것이 있다고, 더 나아가 노력하면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이 엄마표 영어입니다.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자라는 환경에서 다른 언어에 어느 정도 능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많이 생각하고 또 저에게 적용해보고 아이에게 활용해보면서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그리고 앞으로 공유할 영어에 관련된 생각과 방법들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외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느꼈던 영어의 한계, 공부 방법, 제가 왜 그렇게 듣기, 낭독하기에 집중하는지, 영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와 방법 등으로 찾아뵐게요. 제 이야기와 제 방법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역시 영어를 중학교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고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위한 영어 단어 독해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대학교 때 잠깐 외국 경험을 8개월 정도 이 나라 저 나라 경험해 본 것이 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또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많은 영어로 된 정보와 이야기, 영상물들을 영어 그 자체로 흡수하며 즐길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어를 제가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책을 읽고 언어를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일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성장해야 아이의 성장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은 경험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이며 그 과정들 속에는 책과 언어 공부, 글을 쓰는 행위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는 보는 대로 배웁니다. 그것이 더더욱 제가 먼저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